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26도, 미세먼지도 보통이고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6월 13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양시 백석동 요진 YCT 특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요진그룹의 기부채납 미이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장 2년차를 맞은 중랑천 물놀이장.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진입로와 주차는 어떤지 보도자료 팩트체크해서 점검합니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수도배관이 파열돼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40분 만에 수도관은 복구됐습니다. 의정부 시가 미 이사단 창설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지만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대부분 가수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맞았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죠. 요진 YCT 특혜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고양시회는 요진건설이 협약서 내용을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데도 제재는커녕 각종 인허가를 내줬다며 고양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전합니다.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은 초고층 주상복합 YCT를 들고 시정질문 단상에 섰습니다. 이 의원은 협약에 따라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전체 준공전에 학교 용지를 어떤 이유로도 기부 체납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기부 체납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은 또 시의 안일한 행정 능력을 꼬집었습니다. 요진이 협약서를 헌시짝 버리듯 내팽개쳤는데도 시는 인허가를 꼬박꼬박 내줬다는 겁니다. 요진이 소유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우리 고양시는 뭡니까? 홀딩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허가 내주면 안 됩니다. 최성 고양시장은 행정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가 펼치는 행정이라는 것이 감정에 치달을 수 없고 또 인허가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아나무인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요진 개발이 공동주택 등 분양으로 1조 3,600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약속은 외면한 채 기부 체납 요구가 과하다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최 시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기부 체납을 받아내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기부 체납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적반하장도 천부당 만부당이지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막가파식 행정소송 요진건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인 기부 체납 추진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고양시는 부득이 학교 용지 기부 체납을 강제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신뢰와 법적 의무를 저버린 요진. 여기에 제재는커녕 각종 인허가를 내준 고양시. 행정기관이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이상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양시의 한 건설사가 지역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고양시에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범 기자. 네, 고양시 백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고양시 의원에게 건설사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질타를 받고 있는 건설사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입니다. 네. 당초 건축 허가 시 고양시와 업무 빌딩을 기부 체납키로 서로 협약을 굳게 맺었는데요. 준공 승인 그리고 분양이 시작되자 건설사의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예. 기부 체납할 땅이 너무 많다. 못 내놓겠다. 좀 줄여달라며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건설사, 그러니까 요진그룹이죠. 이 건설사가 미분양 등 이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고양시의회 이규열위원에 따르면 건설사의 전체 매출 규모는 공동주택 분양 1조 2천억 원 등 총 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빼면 건설사의 총 이익금은 5천억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잠시 들어보시죠. 공동주택 아파트 1조 2,600억 원, 오피스텔 539억 원, 복합상가는 500억을 추상적으로 계략적 추정치로 기록을 했습니다. 1조 3,600억에 이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요진이.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기부 체납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범 기자, 1조 3천억 원대의 매출. 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올해 예산이 1조 6천 원대로 알고 있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이 최초 협약자인 고양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뻔뻔한 건설사도 문제지만 고양시의 봐주기식 행정 논란도 피해갈 수 없어 보입니다. 2012년 시작된 공사는 지난해 6월 준공 승인을 받지만 기부 체납 대상인 업무 빌딩은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시에겐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준공 승인 20일을 앞두고서 업무 빌딩을 지어달라고 건설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건축 인허가를 다 내주고서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다. 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서 기부 체납을 받아내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얼마나 받아낼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백석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였습니다. 자, 이 처음부터 특혜 의혹도 있었고 최근에는 백석동 땅꺼짐 사고를 두고 갈등도 빚고 이 고양시와 이 요진과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네요. 고양시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올해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벌써부터 피서 떠나셨던 분들 많으시죠. 역시 무더운 여름에 물놀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도심 속에서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중랑천 물놀이장입니다. 지난해 6월 처음 개장했고 올해 개장 2년차를 맞았습니다. 보도자료 속에 나와 있는 이 물놀이장, 현장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중랑천 둔치 물놀이 시설의 개장을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다양한 물놀이 기구와 수조형 놀이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29억 5천만 원을 들여 7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중랑천 물놀이장.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물놀이 기구가 배치된 공원과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조형 놀이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역시 안전.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탄성 포장을 했고 의무실과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부분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주 대상이 유아 및 어린이다 보니까 저희 물놀이장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안전매트를 주변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도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횡단보도가 놓여져 있지만 신호등도 없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이곳은 공사가 진행 중이라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량들도 진입하는 통로이고 사람이 몰릴 경우 통행이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저기 신호등이 없잖아요.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기를 이렇게 차들이 서주지도 않고 누가 가서 서 있어서 막아줘야 되지. 저렇게 오기 힘들죠. 애들 데리고. 많이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차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또 쌩쌩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오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이용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중랑천 물놀이장에 조성돼 있는 수조형 물놀이 시설입니다. 유아용과 어린이용 그리고 청소년용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져 조성돼 있는데요. 현재는 무료 운영 기간이라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약 450명 정도가 동시 입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하지만 규모나 수십 면에서 성인들이 충분히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인근 노원구에 조성된 물놀이장.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성인풀도 갖췄습니다.
중랑천이라는 유사한 지리적 환경에 비슷한 예산이 투입됐고 입장료까지 동일함에도 중랑천 물놀이장은 지나치게 아이들 위주로 조성돼 있어 이용객들에겐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소도 작고요. 협소하고 물 깊이도 낮고요. 저는 비추이고 또 별내 같은 데는 더 시설도 좋으면서 다 무료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료 기간이긴 하지만 원래는 유료잖아요. 저희는 다음엔 다시 오고 싶진 않아요. 원거리 주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근 대형마트에 주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물놀이장과 1km가량 떨어져 있어 성인이 걸어도 15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이마저도 주말은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와 함께 둘러본 중랑천 물놀이장 어떠셨습니까? 이제 개장 2년차를 맞은 물놀이장입니다. 주차장 문제와 진입로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어른들을 위한 놀거리가 조금 더 확보된다면 도심 가까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고 이달 9일 올해 개장을 시작한 중랑천 물놀이장 함께 보셨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 자체는 깔끔해 보이는데 군데군데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중랑천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지금 이용객들은 많아 보이지 않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날보다는 조금 선선한 편인데요. 네. 하지만 야외는 덥긴 덥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도심 속에서 만난 물줄기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지난주 금요일이죠. 9일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평일 이른 시간이고 개장 초기다 보니까 이 물놀이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한 두세 가족 정도가 여유로운 평일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6월 처음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 5만여 명이 다녀간 곳인데요. 올해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 기자, 앞선 그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이 중랑천 물놀이장을 요모조모 비교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 이 보완점도 많아 보이는데 이 현장에서 본 물놀이장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이 물놀이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부는 역시 안전입니다.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바닥 매트가 깔아져 있고 예. 이곳은 또 미끄럼 방지를 위한 탄성 포장을 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게 미리 조치를 취한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물놀이장 입구에는 의무실을 배치했고 또 안전요원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이곳은 또 아쉬움이 또 많이 남는 곳입니다. 예. 진입로 안전 문제와 그리고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편인데요. 그것보다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이 가장 아쉬워한 부분은 역시 어른들이 놀 곳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수조형 놀이시설입니다. 유아용과 어린이용 그리고 청소년용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서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이곳은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또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영을 즐기기는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즐긴다 하더라도 물이 지금은 채워지지 않습니다만 물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허리 밑으로 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즐기기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좀 깊이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좀 물놀이 시설이다 보니까 이 수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중랑천 물놀이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이 물놀이 시설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수질 안전,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놀다 보면 이 물놀이장에서 물을 간혹 마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질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중랑천 물놀이장의 물은 매일 새로운 수돗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물놀이장의 경우에는 여과기를 사용해서 수질 관리를 하는 데 비해서 예. 이곳은 그날 사용한 물은 다 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군은 다른 어느 물놀이장과 비교해도 수질 안전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까지 중랑천 물놀이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동훈 기자였습니다. 자, 이 주차 문제만 개선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즘 수경시설 수질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을 매일 교체한다니까 그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동일로 일대 수도 배관이 파열돼 왕복 6차선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인력, 수도 사업소 직원들이 보수 작업에 나서 40분 만에 파열된 수도관을 복구했습니다. 광진구청은 금이간 중곡동 지역 동일로 일대 도로를 복구하는 한편 수도 사업소 측과 안전조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외벽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변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쓰레기 봉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의 한 샌드위치 패널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 불로 사무실 안에 있던 펌프와 공구, 가재 도구들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근처에 놓인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유명 가수들이 돌연 공연을 취소하고 몇몇 가수들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못하겠다고 사과를 했다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전병천 기자입니다. 주한미군 이사단 창설 10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열리는 의정부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인순이와 EXID 등 인기 가수들이 공연을 취소했습니다. 콘서트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일부 팬카페에 악성 댓글이 달리자 대부분 가수들이 불참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식전 행사를 공식 행사로 다시 진행하고 일부 공연만 펼친 채 콘서트를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인순이와 클라잉넛은 무대에 올랐지만 노래할 상황이 아니라며 사과의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행사에 저희도 참석하려고 여기 왔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인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고. 행사에 대해 기대가 컸던 관객들은 주최 측의 성의 없는 대응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공연 중단에 대한 설명과 사과 없이 행사가 중단됐다는 겁니다. 미군 사고도 있었지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 주최 측이 좀 준비가 서툴렀던 게 좀 미흡했던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끔 납득을 시켰어야 되잖아요. 아무런 멘트가 없잖아요. 이번 콘서트는 의정부시가 내년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과 우정을 나누고 환송하는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날 행사 시작 2시간 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 미선양의 15주기를 사흘 앞두고 콘서트를 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행사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정부시가 12일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의 공연 반대와 출연자에 대한 공격으로 행사가 불가피하게 파행됐다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본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일부 진보 언론 및 시민단체의 공연 참여 가수들과 소속사에 대한 SNS상의 인신 공격성 악성 게시글과 개인별 비난 등이 포부어져 계획된 행사를 원만히 진행하지 못한 점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미 이사단 창설 100주년 콘서트. 의정부시는 파행 사태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 서울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8.5세, 그리고 10명 중 6명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연령과 학력 모두 높아졌습니다. 2017 서울 서베이에 나타난 서울 시민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가구주는 평균 48.5세, 평균 가구원은 2.47명. 10년 전에 비해 고령화, 핵가족화됐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습니다. 가구주의 62.3%가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은 40.8%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자치구 간 학력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졸 이상 가구주 비율이 강남구가 56%, 서초구가 50.9%인 반면 강북과 은평구는 각각 30.8%, 30.2%로 집계됐고
고졸 이하 학력 역시 강북과 은평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9%로 관악구와 중구, 종로와 광진구 순으로 많았고 20, 30대가 1인 가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40.5%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시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6.97점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2017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 지표 조사로 지난해 10월 한 달간 서울 시내 2만 가구와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양평군이 양평 독일타운 시행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9일 열린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양평군 회계과장이 직접 밝힌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평 독일타운 시행사가 계약금으로 낸 5억 2천만 원은 군비로 귀속되고 사업은 백지화될 예정입니다. 양평군의 독일타운 건설은 지난 2012년 5월 양평군과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이 양평 독일타운 및 한독 복합산업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됐습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가던 여중생들은 얼마나 설레는 발걸음이었을까요? 이 45톤의 장갑차에 치이기 전까지 말입니다. 6월 13일 오늘은 효순이 미선이 사고가 일어난 지 꼭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15살 소녀, 살아있었다면 30살이 돼 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돼 있겠죠. 이 안타까운 사고에 조용히 침묵하고 애도해야 할 날에 한 자치단체는 사고 가해자였던 미군 부대를 위한 콘서트를 열다가 파행을 맞았죠. 이 국민의 감정을 고려치 못한 이 행정 편의적인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입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